안녕하세요. 사과나무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김요섭입니다. 명덕외고 2025년 설명을 시작할게요. 일단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명덕외고 합격하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부터 실전 시작이네요. 가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는 점수가 아닙니다. 점수를 내가 아무리 50점, 60점을 맞았다고 쳐볼게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극단적이긴 하지만 1등급 컷이 60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도 좋아할 게 아니죠. 100점이 엄청 많으면 1등급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명덕외고에서 100점이 엄청 많아져서 1등급이 없었던 적이 꽤 많습니다. 특히 첫 번째 시험에요. 선생님들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시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100점을 맞습니다. 그럼 1등급이 사라져요. 2등급부터입니다. 그래도 1학기 중간, 기말, 그리고 수행까지 합쳐서 등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등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시험 점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준, 2024년까지의 기준으로 했을 땐 1등급은 4%, 89.8점 정도를 제가 잡았거든요. 평균적으로 명덕외고 기준으로. 이거를 10%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84점 정도 나오면 1등급이 될 것 같다, 10%가. 그래서 이건 학교 시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84에서 제 생각에 좀 높게 잡는다고 하면 86, 7 정도까지 90점을 넘어가는 일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덕외고 2024년 내신 스타일들을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교과서의 사용이 증가됐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기존 교과서 감소 추세였지만 선생님의 변화로 교과서의 양이 증가했고요. 선생님의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 교과서의 사용량입니다. 외부 지문 프린트의 양이 2학기 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있었던 2023년까지 계시던 선생님은요. 교과서를 안 쓰셨습니다. 왜 교과서를 아이들한테 사기 했는지 모를 정도로 교과서를 안 쓰셨는데 2024년 그 선생님께서 2학년으로 올라가시고 2024년에 꾸려진 선생님들은 교과서의 양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압도적으로 교과서 양을 늘렸는데 아무래도 명덕외고에 뛰어난 학생들이 많다 보니 아이들이 100점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부분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눠지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외부 지문이 조금씩 증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비해서는 외부 지문의 양이 엄청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서 눈치를 채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선생님의 차이가 큽니다. 내년 2025학년도에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할지 아니면 외부 지문을 중심으로 할지 이거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학년이 딱 고정이 되고 국어 선생님이 누군지 판단이 되면 그거에 맞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제가 2024년 내신 스타일인데 이게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1단원, 3단원 교과서가 들어가죠. 그리고 3월, 1월 모의고사 들어가고요. 유인물 조금입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요때 하는 거에 대한 유인물이에요. 요거는요. 소설, 요거 이제 역마랑 떡이 외부 지문으로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문법, 교과서 그리고 문학 시간에 추가적으로 아이들에게 문학 작품이 배부가 됩니다.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에도 요만큼이 교과서고요. 그 뒤에는 유인물이 들어가는데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중세국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웠겠죠. 어려웠기 때문에 교과서에 요 부분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정말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게 3월, 6월, 9월 2022년도 3월, 6월, 9월 고1 모의고사가 들어갔는데 그 고1 모의고사 안에 고전, 현대 거기에 고전의 시가 소설, 현대시, 소설이 각각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하나의 시험에 6개에서 많게는 7개 정도까지 문학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곱하기 3하면 총 21개의 문학작품을 아이들이 학습했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다행히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문제를 그렇게 심하게 변형하지는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2학기, 이번에 최근에 본 것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이번에는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모의고사 문제가 하나 들어간 대신 아이들에게 배부가 된 프린트 양이 조금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배부된 그 프린트 문학 작품이 좀 많았던 편이었고 그거를 학습을 한 후에 요 문법은 현대문법이 이번에 좀 들어갔거든요. 현대문법을 아이들이 잘 확인했으면 괜찮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학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즉 이거는 근데 증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전통적으로 명덕외고는 문법보다 문학의 강세입니다.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건 문법이 있기도 하지만 양으로 봤을 때는 문학의 양이 항상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문학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중간고사는 문학, 기말고사는 문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학기는 현대문학, 현대문법, 그리고 2학기는 고전문법, 고전문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을 사실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문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문학 작품을 아무리 많이 보았어도 학교에서도 하는 그 세밀하게까지 공부했던 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했던 학생들은 학기 중에 조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전을 많이 힘들어했어요. 세 번째, 서술형 문제입니다. 2023년까지의 서술형은요 굉장히 쉬웠어요. 그냥 학교에서 문제은행식으로 주던가 아니면 서술형이 없는 시험도 출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서술형의 난이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서술형 2개 나오거든요. 근데 그 2개 중에 하나는 부분 점수를 엄청 쪼개놔요. 그래서 이걸 1점, 1점, 1점으로 아이들 등급을 산출하는 데 사용하시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2023년까지는 서술형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24년부터 등급을 가르는 영역으로 서술형을 채택했고요. 정말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원순모음 적어, 각각의 원순모음 첫째 음절에 들어있는 단어의 예시를 적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딱 정해진 답이 아니라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그 단어를 떠올려서 적었으면 되는 겁니다. 요 서술형 2번 같은 문제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문제였는데 이 안에서 옴, 중세국어의 명사형음이 옴이 쓰인 단어를 찾아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독립신문에 관련된 지문을 준 적이 없습니다. 즉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그 외부 지문으로 문법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양 자체도 굉장히 길어요. 처음 보는 건데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해석을 통해서 옴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꽤 어려웠고 아이들이 굉장히 열받아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가장 최근에 본 2024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아이들이 인용 부분을 굉장히 소홀하게 봅니다. 직접 인용은요. 큰 따옴표가 있고 뒤에 라고가 붙으면 직접 인용이고 그게 안 붙고 그냥 끝이 고로 끝나면 간접 인용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시험 보기 전에 직보절에 뭐라고 적었냐?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거 서술형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 높임, 시간, 지시, 문장, 종결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 느낌표를 이만큼 썼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이 문제가 그래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으로 있었던 지문을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해서 A, B, C, D를 각각 적으라고 하고 거기에 그 배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를 줘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렸던 거고요. 제가 맞춰서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모의고사 범위가 추가됐습니다. 그동안 명덕 외고의 스타일은요. 2023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문학을 가져왔어요. 과들이 있잖아요. 러과, 뭐 프랑스어학과, 중국어학과, 영어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권에서 하나, 독일어권에서 하나, 러시아권에서 하나, 프랑스권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지문을 가져왔어요. 완전 생판 처음 보는 문학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그런 문제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모의고사 범위가 추가됩니다. 새로운 트렌드였는데요. 모의고사 문제들이 시험 범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24년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엔 3개가 추가되어 범위가 굉장히 많았고 최소 하나의 모의고사는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해 아이들이 본 모의고사로 출제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아이들 2022년도에 시험을 본 거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았던 모의고사로 문제가 출제되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는 쉬웠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1학기 중간고사는 하나, 3월 모의고사 2024년에 본 거, 2022년 3월, 6월, 9월 들어간 게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에는 10월, 고1 모의고사 문학이 들어갔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고등국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고등국어의 베이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는 문학과 독서, 언매와 화작은 이제 하나가 되었지만 이미 사람들이 분야를 쪼개놨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쪼개놨습니다. 언매가 간단하게 문법이고요. 문학은 저희가 알고 있는 문학이고 독서는 우리가 그동안 비문학이라고 불렀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은 고전과 현대인데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입니다. 자, 명덕외고에서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여기서 뭘 것 같아요? 고전시가입니다. 고전시가 프린트를 엄청 많이 주는 건 전통적으로 있고 명덕외고에서 쓰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전시가가 빼곡하게 있습니다. 특히 사설시조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시험에 해당할 때 힘든 건 언매, 즉 문법을 조금 힘들어하긴 합니다. 특히 중세 국어를 힘들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이들에게 좀 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 수업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휘, 그리고 문학 문법, 그리고 독서, 능수능란 해설이라는 것을 하면서 3시간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특히 방학 동안에 능수능란 해설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능수능란은 매주 숙제로 나가는데 그동안 아이들이 치렀던 고1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계속 매주 숙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채점하고 아이들의 약점을 찾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교재 구성을 보면은 처음 국어의 섭리, 능수능란, 욕이나 너미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일단 국어의 섭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귀엽죠? 저희 집 강아지예요. 구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독서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개념어, 문학 작품이 학습돼 있고, 문장의 구성, 글의 구조를 보는 방법을 예비 고1 때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옳은 독해를 위해서 옳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단어가 있고요. 단어가 모이면 문장이 됩니다. 문장이 모이면 문단을 이룹니다. 문단이 모여지면 글이 됩니다. 아이들이 요즘 글을 쇼츠로 읽어요. 삑삑삑 삑삑 이렇게 읽어요.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단어, 문장, 문단 파악하고 글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훈련하는 교재가 국어의 섭리라는 교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능수능란 교재입니다. 실전 풀 모의고사 모음집인데요. 매주 채점 데이터가 본인께 나가고요. 영역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약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7개 정도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영역이 나와요. 아, 나는 고전을 못하는구나. 아, 난 고전 문학을 못하는구나. 고전 문학 중에서도 소설을 못하는구나. 아, 나는 현대 시를 못하는구나. 이게 나옵니다. 나는 문법 중에서 이 부분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게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겠죠. 아, 이거 교재 설명해 드리면 수능을 능수능란하게 해가지고 능수능란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외고에서 수능 대비는 거의 불가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최저 때문에 수능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방학 때 꼭 수능 공부도 미리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요긴한 어휘입니다. 요거는 고전 어휘랑 고사성어 어휘집이고 요 권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아이들 EBS에서 출제되었던 문학이나 비문학 이런 곳에 출제되었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가 나갑니다. 그 교재로 아이들 어휘 외우게 하고 있고요. 매주 테스트를 통해서 고전 어휘 다지는 걸 예비 고1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춘곡, 송미인곡, 삼이인곡 등 어휘를 엄선해서 그 이후에는 EBS 단어 외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수업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자체 제작한 문법 자료들 아이들에게 배부가 되고요. 그리고 손필기 자료도 배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빈칸 자료가 나가요. 아이들 교과서로 출제될 경우에는 교과서를 완벽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하냐? 이거를 어떤 말이 들어가는지 전부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단어도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학습 활동도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마냥 외워라고 하지 않고 제가 다 일일이 테스트하면서 아이들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보 자료인데요. 이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입니다. 그동안 명덕 외고에서 출제되었던 이 해당 작품에 해당하는 선지들을 제가 긁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진짜 시험 보기 직전에 줍니다. 왜 미리 안 주나요? 미리 주면 아이들이 이것만 외워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통으로 다 외운 다음에 요약 정리된 거를 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정리해 뒀습니다. 그리고 제 관리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24시간 카톡과 DM으로 아이들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면 새벽 1시도 있고요. 오후 10시, 오전 12시 40분, 오후 4시 그냥 다채롭게 보냅니다. 저는 애기도 없고요. 개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은 많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주말에 수업하는데 어디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편하게 질문 오면 아이들 편하게 답변해 주는 거 그냥 보여드렸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능수능란 데이터, 매주 나가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발송이 된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에 하는 건데요. 매주 2회 숙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수업이 일요일이면 아이들이 숙제를 언제 하게 해요? 토요일 날 합니다.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한 번, 토요일 날 한 번 올려, 그리고 수요일 날 한 번 올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 숙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내줄 때 이때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아이들이 숙제를 올리면 제가 쿠키를 다 모은 경우에는 제가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스마트폰 감시 이벤트입니다. 아이폰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밀번호를 걸어버려요. 하루에 1시간 20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어플별로 다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쓰는 경우에는 자기가 오늘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저한테 매일 보내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요거를 하고 나면 카톡도 제한 걸어 놓으셨다면서요. 스크린 타임, 이게 그 비밀번호 거는 겁니다. 아이폰에서. 스크린 타임을 풀었는데도 불안함. 아내 전화번호 뒷자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비밀번호가 아내 전화번호 뒷자리거든요.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 아내 전화번호 뒷자리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학에 제가 할 거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를 한 권 선정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이들 고전 되게 어려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작품을 제가 선정합니다. 그리고 선정한 100작품을 필사합니다. 필사하고요. 그 밑에 있는 해석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공하면요. 제가 그냥 10,000원 줘요. 50일 동안 100작품 필사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10,000원을 줍니다. 현금 10,000원을 줘요. 그럼 아이들 막 이거 미친 듯이 합니다. 여름에는 뭐 하냐면요. 비문학 공부를 좀 합니다. 비문학 아이들 50일 동안 하루에 2개씩 100일 동안 끊기지 않고 하면요. 제가 10,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뭔가 동기부여를 주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내준 메시지들이에요. 이거 제 애기들이 보내줬던 거. 이 친구 서울대 간 친구. 이 친구는 102등에서 1등해서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간 친구입니다. 제 자랑들이어서 한번 보여드렸고 또 제자들이 보내준 메시지들 제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멈추셔서 한번 쭉 보시면 제가 어떤 스타일이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은 선물을 하나 마련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서 고등국어 사용설명서 28년 입시 고등국어 사용설명서라는 제 나름의 칼럼입니다. 실제로 제 설명회 들으신 분들은 아마 받아가셨을 텐데 또 그거에 맞게 제가 조금 리뉴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QR코드 찍으시면 국어 사용 설명 한 3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30페이지 정도 되는 전자책 PDF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문법 공부, 문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고등 내신과 수능의 차이는 뭔가? 이런 것들 제가 궁금해하실 법한 것들 많이 적어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찍어가세요. 제 시간표는 명도계고 합격자 클래스는 일요일 9시부터 12시까지로 일단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커리를 구성하려 하고 있고요. 교과서 작품들로 구성된 내신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무슨 교과서를 선택할지 모르겠고 어떤 선생님이 지금 담당이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한 가지 고1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치는 풀어볼 예정입니다. 중간 기말에 어려운 단원 미리 학습하기, 특히 문법 쪽 아이들 어려워하거든요. 그 기초 개념, 기본이 되는 기초 개념들은 같이 확인할 시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어를 즐겁게 저희 아이들의 자신감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 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김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